미국이 300조를 쏟아붓고 70년 만에 핵융합 점화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점화요?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미국이 불 붙이는 동안 한국은 불 유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용화까지 미국 20년, 한국 12년, 10분의 1 예산으로 8년을 앞선 겁니다. 점화도 못한 나라가 어떻게 핵융합 강국을 추월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로버트 밀러, 미국 에너지부 핵융합 수석 과학고문입니다. MIT에서 플라즈마 물리학 박사를 받고 국립연구소에서 25년, 정책 자문으로 5년, 총 30년을 핵융합에 바쳤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7일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7일이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워싱턴 D.C. 교회에 있는 우리 집 거실. 12살 딸 에밀리가 노트북 앞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와줘.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에밀리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파워포인트가 열려 있었어요. 제목 슬라이드에 굵은 글씨가 적혀 있더군요. 미래 에너지 핵융합의 가능성. 제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학교 과학 프로젝트야. 미래 에너지에 대해 발표해야 하는데 핵융합하려고. 에밀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눈동자, 호기심 가득한 표정. 아빠가 핵융합 전문가잖아. 도와줄 수 있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30년 경력의 핵융합 과학자에게 이보다 기분 좋은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이지. 아빠한테 물어봐. 에밀리가 노트에 적어둔 질문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핵융합이 뭐야?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야. 수소 원자핵들이 합쳐져서 헬륨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 와, 그럼 인공태양인 거네? 똑똑한데? 맞아. 그래서 핵융합 장치를 인공태양이라고도 불러. 에밀리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딸에게 제 평생의 일을 설명하고 있다니. 그럼 미국이 제일 잘해? 당연하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점화에 성공했어. 2년 전에. 점화가 뭔데? 불을 붙인다는 뜻이야. 핵융합 반응을 시작시키는 거지.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면 점화에 성공한 거야. 오, 대박이다. 에밀리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아빠도 그 팀이야? 응. 아빠가 그 프로젝트에 예산 승인하고 정책 방향 잡는 일을 했어. 의회에 가서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 설명도 하고. 멋있다. 진짜 멋있어, 아빠. 에밀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어요. 30년 과학자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 나와? 저는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전기? 응. 점화에 성공했으면 이제 핵융합으로 전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12살짜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점화에 성공했으면 전기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 왜 대답 안 해? 아, 그게. 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점화는 성공했는데 전기를 만들려면 아직 몇 단계가 더 필요해. 몇 단계? 얼마나 걸리는데? 한 20년쯤. 20년. 에밀리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점화 성공한 게 무슨 소용이야? 전기도 못 만드는데. 그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12살짜리 딸이 던진 질문. 점화 성공한 게 무슨 소용이야? 저는 30년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던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니까요. 에밀리, 과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점화 성공은 엄청난 성과야. 70년간 아무도 못한 걸 해낸 거라고. 근데 전기는 안 나오잖아. 딸의 말은 단순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300조 원 썼다며? 그 돈으로 전기 하나 못 만든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려고 일어서는데 에밀리가 또 물었습니다. 아빠, 다른 나라들은 어때? 중국이나 일본은? 중국도 비슷해. 일본도? 다들 점화만 하고 전기는 못 만들어? 응. 전부 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아빠, 한국은? 한국.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은 점화도 못했어. 근데 여기 보면 에밀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영어로 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KSTAR 1억도 플라즈마 100초 유지 성공. 이게 뭐야? 1억도면 엄청 뜨거운 거잖아. 100초나 유지했대. 저는 기사를 흘끗 봤습니다. 그건 점화가 아니야. 그냥 플라즈마 유지한 거지. 뭐가 달라? 점화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플라즈마 유지는 그냥 불을 오래 켜둔 거야. 수준이 다르지.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빠, 발전소 만들려면 뭐가 더 중요해? 한번 크게 터뜨리는 거? 아니면 오래 유지하는 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살짜리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발전소는 한번 터뜨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돌아가야 해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그렇다면 점화 한번 성공한 것과 플라즈마를 100초 유지한 것 중에 뭐가 더 발전소에 가까울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에밀리, 그건 복잡한 문제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듯 부엌으로 갔어요. 물 한 잔을 벌컥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 걸까요? 12살 딸의 질문에 30년 경력 과학자가 대답을 못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대답을 알고 있었는데 말하지 못한 겁니다. 점화 성공은 화려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축하했고 언론이 떠들썩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전기는 단 1와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점화도 못한 나라, 핵융합 변방국,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딸의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발전소 만들려면 뭐가 더 중요해? 한번 크게 터뜨리는 거? 아니면 오래 유지하는 거?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워싱턴 D.C. 에너지부 청사. 저는 제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벽에는 30년간 모은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년 전 점화 성공 기념 사진. 저와 연구진들이 샴페인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백악관 초청장이 액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미국 핵융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를 축하합니다.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편지. 저는 이 편지를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간 해온 일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미국 핵융합의 역사는 70년입니다. 70여 년 전 수소폭탄 개발 직후부터 시작됐죠. 핵융합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꿈. 그 꿈을 향해 70년간 달려왔습니다. 300조 원. 그 돈이 들어갔습니다. 저만 해도 30년간 수십 개의 프로젝트에 관여했어요. 국립점화시설 NIF 건설, 토카막 연구 지원, 민간 핵융합 스타트업 육성. 의회에 가서 예산을 따내는 것도 제 일이었습니다. 왜 핵융합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합니까? 의원들이 물을 때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핵융합은 인류의 미래입니다. 무한한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해결책. 미국이 이 분야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전 드디어 성과가 나왔습니다. 점화 성공. NIF에서 192개의 레이저 빔을 동시에 쏴서 작은 수소 캡슐에 집중시켰습니다. 그 결과 투입한 에너지 2.05메가줄보다 많은 3.15메가줄이 나왔어요. 역사상 최초. 에너지 이득이 1을 넘은 겁니다.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 핵융합 역사 새로 썼다. 인류, 무한 에너지의 꿈에 한 발 다가서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했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뒷줄에서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가슴 벅찬 자부심.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에밀리를 안아줬습니다. 아빠가 해냈어. 드디어 해냈다고. 에밀리는 그때 10살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도 같이 기뻐해줬습니다. 아빠 최고.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점화 성공 직후 내부 보고서를 봤거든요. 점화 실험 결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30페이지짜리 문서. 그 안에는 불편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입 에너지 레이저 2.05메가줄, 출력 에너지 3.15메가줄, 에너지 이득 1.54. 하지만 레이저를 작동시키는 데 들어간 전기 300메가줄, 실제 전력 변환 효율 0.3%, 전기 생산량 0.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화에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300메가줄의 전기를 써서 2.05메가줄의 레이저를 만들고 그걸로 3.15메가줄의 에너지를 얻었어요. 숫자만 보면 이득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100원을 써서 불을 붙였는데 1.5원어치 열이 나왔어요. 그걸 두고 투입보다 많은 에너지가 나왔다고 자축한 거죠. 발전소를 만들려면요. 100원을 써서 200원, 300원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1.5원밖에 못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왜요? 점화 성공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화려했으니까요. 의회에서 예산을 더 받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제 경력에 금박을 입힐 수 있었으니까요. 월요일 오후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러 고문님, 장관님이 찾으십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지금요? 네, 급한 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양복 재킷을 걸치고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무슨 일일까? 예산 관련 건가? 장관실 문을 열었을 때 제니퍼 그레놈 장관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밀러 고문,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관님이 돌아서서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어로 된 보고서였어요.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아 핵융합 연구 현황 분석 기밀. 아시아요? 네.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 비교 분석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중국 부분이 가장 두꺼웠어요. 동방초일 토카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도 꽤 분량이 있었고요. 한국은요? 2페이지. 딱 2페이지였습니다. 장관님, 무슨 건이십니까? 직접 확인하고 오세요. 확인이요? 장관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와요. KSTAR라는 장치가 있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점화도 못한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가보라는 겁니다. 장관님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최근 민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한국이 뭔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실제 발전소와에 더 가깝다고. 그건 과장이겠죠. 한국은 우리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10분의 1 예산으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관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밀러 고문. 당신이 우리 핵융합 정책의 핵심이에요. 30년 경력. 누구보다 이 분야를 잘 알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고서 써주세요. 한국이 정말 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문인 건지.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핵융합 변방국. 점화도 못한 나라.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 같았어요. 하지만 장관님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죠. 2박 3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장관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일정 잡아드릴게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한국이라니. 시간 낭비야. 점화도 못한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2박 3일이 7일로 늘어날 줄. 그리고 그 7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수요일 출발, 금요일 귀국. 딱 2박 3일. 화요일 저녁,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노트북, 서류 몇 장, 옷 두세 벌. 가볍게 다녀올 생각이었어요. 아빠, 어디가?
에밀리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이야. 한국,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나라? 응. 에밀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나라 직접 가는 거야? 핵융합 연구소? 응. 장관님이 확인하고 오래서. 대박이다. 에밀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나도 궁금해. 한국이 진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지.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글쎄다. 아마 별거 없을 거야. 저마도 못하는 나라인데 뭐가 있겠어. 근데 아빠, 에밀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우리보다 나으면 어떡해? 그럴 리가. 근데 만약에? 저는 웃었습니다. 에밀리의 상상력이 귀여웠어요. 에밀리, 미국이 70년간 300조 원을 썼어.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모여 있고 최첨단 장비가 있어. 한국은 우리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돼. 알아. 근데, 만약에 진짜 한국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았으면 아빠는 인정할 수 있어? 그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냐고? 30년 경력, 미국 최고의 핵융합 전문가. 그런 제가 한국보다 못하다고 인정하라고?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걱정 마.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뭔가를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응. 과학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2살짜리 딸이 제게 과학자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는 에밀리를 안아줬습니다. 아빠가 열린 마음으로 보고 올게. 약속해. 응. 아빠 믿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믿어온 것을 버리는 건 쉽지 않았어요. 미국이 최고다. 점화가 정답이다. 이 믿음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덜레스 국제공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에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조심히 다녀와. 응, 금방 돌아올게. 아빠, 응, 사진 많이 찍어와. 한국 핵융합 연구소 사진. 내 프로젝트에 쓸 거야. 알았어.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까지 14시간.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저마도 못한 나라. 뭘 볼 게 있겠어. 2박 3일이면 충분해. 보고서 대충 쓰고 돌아오면 돼.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을. 그리고 그것이 제 30년 신념을 어떻게 산산조각 낼지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 안에 2박 3일치 짐만 넣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요. 그 캐리어 안에 30년간의 후회와 새로운 깨달음을 가득 담아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14시간의 비행, 창밖으로 아시아 대륙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뭐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검색창에 Korean Nuclear Fusion을 입력했습니다. KSTAR,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한국형 초전도 토카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토카막이라고? 우리 미국은 레이저 방식으로 점화에 성공했는데 아직도 토카막을 하고 있다고? 토카막은 구식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넛 모양의 자기장 안에 플라스마를 가두는 방식.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점화에 성공한 적은 없었죠. 우리 NIF는 192개의 레이저를 동시에 쏴서 수소 캡슐을 압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력하고 무엇보다 점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토카막이라니. 시간 낭비가 확실해졌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시설, 현대적인 터미널 건물. 나쁘지 않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밀러 박사님이신가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핵융합연구소 국제협력팀 김준혁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김준혁 박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밝은 미소. 여기서 대전까지 KTX로 이동합니다. 약 50분 정도 걸려요. 50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도에서 봤을 때 인천에서 대전까지 꽤 멀어 보였거든요. 네. 고속철도라서요. 시속 300km입니다.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현대적인 도시 인프라. 이게 분단국가라고?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K-팝이 유명하다는 것, 삼성이 한국 회사라는 것 정도, 핵융합 분야에서 한국은 제 레이더에 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KTX 플랫폼으로 올라가는데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한국은 처음이시죠? 네. 아시아 자체가 처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본이나 중국은 가보셨을 줄 알았는데 중국 과학원에 초청받은 적은 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요. 사실 일정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이 세계 최고인데 아시아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KTX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넓고 편안했어요.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밀러 박사님, 김 박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KSTAR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에너지부 보고서에 한국 섹션이 있긴 한데 2페이지밖에 안 되더군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간 씁쓸한 미소였어요. 그렇겠죠. 저희가 워낙 조용히 하니까요. 조용히요? 네. 저희는 큰 발표를 잘 안 합니다. 저마 성공 같은 화려한 뉴스도 없고요. 왜요? 김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표가 다르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목표가 다르다? 핵융합의 목표는 하나 아닌가요? 에너지를 만드는 것.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목표가 다르다니? 김 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밀러 박사님, 핵융합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점화 아닌가요? 투입보다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 그게 미국의 목표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다릅니다. 뭔데요?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것. 그게 뭐가 다르지? 점화에 성공하면 전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에밀리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점화에 성공했으면 전기 나와? 저는 그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점화에 성공해도 전기는 안 나오거든요. 적어도 지금은요.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점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화는 과정이에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요? 네. 진짜 목표는 발전소입니다. 365일 돌아가는 발전소.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30년간 저는 점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점화에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언론도 그렇게 말했고 백악관도 그렇게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한국 과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화는 과정이다. 목표는 발전소다. 열차가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차에 올라 국가핵융합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대전 시내를 지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나라가 핵융합에서 뭔가를 잃었다면 왜 아무도 모르지? 왜 에너지부 보고서에 2페이지밖에 없지? 왜 저는 30년간 한국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차가 연구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영어로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2박 3일이면 충분해.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이 30년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연구소 로비에 들어서자 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STAR의 모습이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도넛 모양의 장치, 복잡한 배관과 전선들. 저게 KSTAR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정비 기간이라 직접 가동하는 모습은 못 보시지만 제어실과 장치 외부는 보실 수 있어요. 정비 기간이요? 네. 연간 약 3,000시간 가동하고 정비하고 다시 가동하고 그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3,000시간.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우리 NIF는 연간 약 12회 점화 실험을 합니다. 한 번 실험하는데 몇 나노초,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한 번꼴. 한국은 연간 3,000시간을 가동한다고? 잠깐만요. 3,00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씩 돌린다고 쳐도 1년 내내는 아니고요. 가동 기간에는 24시간 돌리기도 합니다. 김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점화 한 번 하는데 몇 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점화 순간은 몇 나노초. 한국은 3,000시간을 돌린다고? 왜 그렇게 많이 돌리는 거죠? 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김 박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전소를 만들려면 운전 데이터가 필요해요. 어떤 조건에서 플라스마가 안정적인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데이터는 실제로 돌려봐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NIF는 연간 몇 시간 가동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동 시간?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점화 횟수로 세지, 가동 시간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실험 횟수로 치면 연간 10여 회 정도. 시간으로 치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점화 순간 몇 나노초, 준비 시간 제외하면 거의 0에 가깝겠네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제어실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방에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단정한 모습. 반갑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는 KSTAR 운영 책임자 박성우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박 박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제어실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박 박사가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지난 실험 데이터입니다. 1억도 플라스마를 100초 유지했을 때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온도, 밀도, 압력, 다양한 수치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었어요. 100초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지금은 더 길어졌어요. 다음 목표는 300초입니다. 300초면 5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전소를 만들려면 최소 몇 시간은 유지해야 해요. 100초는 그 시작점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100초. 우리 NIF는 점화 순간 몇 나노초입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초. 0.000000001초. 한국은 100초. 10의 플러스 2승초. 100초. 그 차이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계산됐습니다. 100 나누기 0.000000001. 약 1000억 배. 시간으로 치면 한국이 우리보다 1000억 배 더 오래 플라스마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는 공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점화에 성공했고 한국은 아직 점화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에밀리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발전소 만들려면 뭐가 더 중요해? 한 번 크게 터뜨리는 거? 아니면 오래 유지하는 거? 박 박사님,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점화를 안 하세요? 박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한 겁니다. 차이가 뭐죠? 우선순위요. 박 박사가 다른 모니터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저희 연구 로드맵입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첫 번째 단계 플라스마 유지 시간 확대. 두 번째 단계 운전 안정성 확보. 세 번째 단계 실증로 설계. 네 번째 단계 상용 발전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화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들어갑니다. 왜요? 점화가 먼저 아닌가요? 미국식 사고방식이시네요.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은 점화를 먼저 해놓고 나머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반대예요. 반대요? 발전소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먼저 갖추고 마지막에 점화하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상용화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 박사가 화면에 다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건 미국 NIF의 점화 실험 후 상용화 예상 시간입니다. 20년. 화면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저희 KSTAR 기준 상용화 예상 시간입니다. 12년.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잠깐요. 점화도 안 한 한국이 8년이나 더 빠르다고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박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0년과 12년. 8년 차이. 점화에 성공한 미국보다 점화도 못한 한국이 상용화에 8년 더 가깝다고? 그게 말이 돼.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요? 박 박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밀러 박사님, 점화는 불을 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발전소는 불을 유지해야 해요. 그건 알아요. 미국은 불을 붙이는데 30년을 썼습니다. 성공했죠. 하지만 불을 유지하는 기술은 아직 0입니다. 저는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30년간 불을 유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1초, 그 다음엔 10초, 30초, 100초, 이제 곧 300초. 하지만 점화 없이는, 점화는 마지막에 해도 됩니다. 박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발전소에 필요한 기술 100가지 중에 점화는 하나예요. 나머지 99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점화는 금방 합니다. 99가지요? 플라스마 안정성, 자기장 제어, 냉각 시스템, 열 관리, 재료 내구성, 원격 유지 보수, 안전 시스템. 발전소에 필요한 기술은 끝이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점화만 바라봤습니다. 점화가 목표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한국 과학자는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점화는 퍼즐의 한 조각, 나머지 99조각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은 99조각을 먼저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하늘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2박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었어요. 이 나라에서 더 봐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연구소 근처 한식당에서 했습니다. 박 박사, 김 박사, 그리고 몇몇 다른 연구원들이 함께 했어요.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어요. 김 박사가 포크를 가져다 줬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고마워요. 식사 중간에 한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밀러 박사님, NIF에서 점화 성공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요? 네. 처음엔 기뻤어요. 70년 만에 해낸 거니까.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공허했어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왜요?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 내부 보고서를 봤거든요. 점화에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전기 생산량은 0이었어요. 300메가줄의 전기를 써서 3메가줄을 얻은 거죠. 비율로 치면 1% 남짓. 그래도 과학적으로는 큰 성과 아닌가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과학적으로는요. 저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70년간 달려온 목표가 이거였나 하고.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밀러 박사님은 점화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면 30년 경력을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박 박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점화가 틀린 건 아닙니다. 순서가 다른 거죠. 순서요? 미국은 먼저 불을 붙이고 나중에 유지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먼저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중에 불을 붙이려고 해요. 박 박사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둘 다 정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저희 방식이 상용화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00시간 가동, 100초 플라스마 유지, 99가지 기술, 상용화 12년.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 박사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내일 시간 되시면 자료실에서 비교 분석해 보시겠어요? 비교 분석이요?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네 곳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오전 비행기로 돌아가야 했어요. 2박 3일. 하지만 일정을 좀 바꿔도 될까요? 물론이죠.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든 괜찮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일정 좀 늘어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볼 게 좀 더 있어서. 뭔가 발견한 거야?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발견? 그렇다고 해야 할까요? 아직 모르겠어. 근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에밀리 과학 프로젝트 발표가 다음 주야. 알고 있지? 알아. 그 전까지는 돌아갈게.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확인하려는 거지? 미국이 틀렸다는 걸? 30년이 헛됐다는 걸? 아니야.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확인해야 한다는 느낌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료실로 갔습니다. 자료실은 연구소 3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방에 대형 스크린과 여러 개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박 박사와 김 박사, 그리고 데이터 분석 담당인 이 박사가 함께 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 박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지금부터 내 나라의 핵융합 현황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표가 떴습니다. 첫 번째 줄 미국, 투자액 300조 원, 연간 가동시간 거의 0점, 플라스마 유지시간 나노초 단위, 점화 성공 5, 전기 생산 0점, 상용화 예상 20년 후. 두 번째 줄 중국, 투자액 200조 원, 연간 가동시간 약 1000시간, 플라스마 유지시간 1000초 17분, 점화 성공 X, 전기 생산 0점, 상용화 예상 20년 후. 세 번째 줄 유럽 ITER, 투자액 250조 원, 연간 가동시간 건설 중, 플라스마 유지시간 미정, 점화 성공 미정, 전기 생산 0점, 상용화 예상 30년 후. 네 번째 줄 한국, 투자액 30조 원, 연간 가동시간 3000시간, 플라스마 유지시간 100초, 300초 목표, 점화 성공 X, 전기 생산 0점, 상용화 예상 12년 후. 저는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투자액, 미국 300조, 한국 30조, 10분의 1점. 그런데 상용화 예상은 한국이 8년 빠르다. 이 숫자가 정확한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각국 공식 보고서와 학술 논문 기반입니다. 이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믿기 어려우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10분의 1 예산으로 8년이나 빠르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박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밀러 박사님,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이건 저희가 30년간 축적한 운전 데이터입니다. 그래프가 스크롤되기 시작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데이터, 온도, 압력, 밀도, 자기장, 플라스마 형태, 불안정성 발생 시점, 해결 방법. 몇 개나 되죠? 약 5만 개의 운전 케이스입니다. 5만 개.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발전소를 만들려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요. 어떤 조건에서 플라스마가 안정적인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건 점화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 박사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은 점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운전 데이터는 거의 0이에요. 저희는 점화는 못했지만 5만 개의 운전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5만 개, 30년간 매일매일 데이터를 쌓아온 거였어요. 화려한 발표 없이, 세계적인 뉴스 없이, 그냥 묵묵히. 박 박사님,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는데 왜 세계가 모르죠?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말 안 해서요. 왜요?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박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목표는 세계 최초 점화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 상용 발전소예요. 그건 발표할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국은 점화 성공을 백악관에서 발표했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죠. 세계가 축하했어요. 하지만 한국은요?
조용히 데이터를 쌓고 있었습니다. 5만 개. 그리고 그 데이터가 상용화를 8년이나 앞당기고 있었어요. 밀러 박사님.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박사님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계세요? 네. 노트북에 있어요. 저희 데이터를 대입해 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네. 해볼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30년간 써온 시뮬레이션 모델. 핵융합 상용화 예측 모델이었어요. 미국 변수를 입력하면 20년 후 상용화. 중국 변수를 입력해도 20년 후. 유럽은 30년 후. 저는 한국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플라스마 유지 시간 100초. 연간 가동 시간 3000시간. 운전 데이터 5만 개. 가동률 78%. 재가동 시간 72시간. 계산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델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5초, 10초.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상용화 예상 12년 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같은 모델이었어요. 30년간 써온 제가 만든 모델. 변수만 바꿨을 뿐인데 20년이 12년으로 줄었습니다. 8년. 8년이 줄었어요.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박 박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밀러 박사님의 모델이 정확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델은 진실을 말합니다. 다만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에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12년. 미국이 30년간 점화에 집중하는 동안 저희는 30년간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차이가 8년이에요. 저는 의자에 파묻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저희 30년. 미국의 30년. 잘못된 곳에 집중한 30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12년과 20년. 8년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는 점화 유무가 아니라 데이터의 양에서 왔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워싱턴에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해야 하지? 한국이 8년 앞서 있습니다. 그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원래 2박 3일이었는데 7일이나 머물렀어요. 호텔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 있었어요. 12년. 그 숫자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상통화. 에밀리였어요. 아빠. 딸의 밝은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에밀리.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빠. 한국 어때? 글쎄다. 복잡해. 복잡해. 뭐가?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12살짜리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에밀리. 아빠가 질문 하나 할게. 응. 내가 퍼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봐. 100조각짜리 퍼즐. 응.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을 먼저 맞추려고 해. 그 조각이 가장 화려하고 어렵거든. 응. 다른 사람은 나머지 99조각을 먼저 맞춰. 쉬운 것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한 조각을 맞추려고 해. 에밀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 완성은 할 수 있는 거지? 응. 근데 누가 더 빨리 완성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99조각 먼저 맞추는 사람 아니야? 한 조각은 금방 맞추지. 근데 99조각은 오래 걸리잖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살짜리 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아빠. 혹시 아빠가 한 조각 먼저 맞추는 사람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응. 괜찮아.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틀린 거 인정하는 게 과학자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어요. 에밀리. 응. 아빠가 틀렸을 수도 있어. 뭘? 30년간 믿어온 게 틀렸을 수도 있어. 에밀리가 화면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거 인정하는 게 더 멋있는 거야. 그래? 응. 선생님이 그랬어. 과학자는 틀린 걸 인정할 줄 알아야 진짜 과학자래. 저는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에밀리, 아빠가 돌아가서 보고서를 써야 해.
응. 진실을 써야 할 것 같아. 진실이 뭔데?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거. 에밀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거 쓰면 아빠 어떻게 돼? 모르겠어. 아마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야. 왜? 30년간 잘못했다는 말이니까.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빠, 응. 진실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나 과학 프로젝트 발표 있잖아. 알아. 나도 진실 말할 거야. 무슨 진실? 미국이 점화 성공했는데 전기는 못 만든다는 거. 한국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저는 놀랐습니다. 그거 어디서 알았어? 인터넷에 찾아봤어. 아빠가 한국 간다길래. 에밀리가 화면 너머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영어로 된 기사였어요. 한국 KSTAR, 핵융합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 접근법. 이거 봤어, 아빠. 미국 과학 잡지에 나온 거야. 저는 기사 제목을 읽었습니다. 미국 과학 잡지. 내가 30년간 읽어온 잡지. 거기에 한국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근데 왜 나는 몰랐지?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에밀리. 응. 아빠가 내일 돌아갈게. 응. 조심히 와. 과학 프로젝트 발표 때 아빠가 갈게. 진짜?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약속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12년, 20년, 8년의 차이. 진실. 에밀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맞았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 한국 핵융합 현장 방문 보고서. 첫 문장. 미국은 점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상용화에 더 가깝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을 부정하는 문장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살짜리 딸이 확인해줬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새벽 3시까지 보고서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미국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뒤 한국이 세계 최초 핵융합 발전소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들고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17페이지.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담았어요. KSTAR의 3000시간 가동, 5만 개의 운전 데이터, 상용화 예측 12년, 그리고 마지막 문장. 미국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뒤 한국이 세계 최초 핵융합 발전소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30년간 쌓아온 명성, 에너지부 수석 과학고문이라는 직함, 의회에서 핵융합 예산을 대변해온 신뢰,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맞았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14시간 후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에너지부 청사로 향했어요. 장관실 앞에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뵐 수 있을까요? 긴급합니다. 10분 후 장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니퍼 그레놈 장관이 저를 맞았어요. 밀러 고문. 2박 3일이라더니 일주일이나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볼 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뭘 봤는데요? 저는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장관님이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밀러 고문. 네. 이게 진짜예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관님이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미간의 주름이 깊어졌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장관님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8년 앞서 있다고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점화도 못한 나라가? 점화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발전소가 목표였어요. 장관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밀러 고문. 네.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난리가 나겠죠. 300조 원을 잘못 썼다는 말이니까요. 네. 당신 경력도 끝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출하겠어요? 저는 장관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관님, 제가 30년간 과학자로 살아왔습니다. 알아요. 과학자의 첫 번째 의무가 뭔지 아세요? 장관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이에요. 미국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에 뒤처집니다. 장관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밀러 고문. 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뭐가요? 30년 경력을 걸고 진실을 말하려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장관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이 보고서 제가 의회에 직접 전달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네. 보고서 마지막에 제안 섹션 좀 추가해요.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보고서 마지막 섹션을 썼습니다. 제안 미국 핵융합 정책 재검토. 첫째, 점화 중심에서 운전 안정성 중심으로 전환. 둘째, 한국과의 기술 협력 추진. 셋째, 운전 데이터 축적을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넷째, 민간 스타트업의 한국식 접근법 교육. 다섯째, 젊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비전 제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18페이지.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장관님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보고서는 제출됐고 곧 의회에 전달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3일 후 에너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회 에너지위원회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했대요. 주제 미국 핵융합 정책 재검토. 증인 로버트 밀러 박사. 저는 청문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당 지하 회의실. 긴 테이블 앞에 의원 7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밀러 박사.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입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8년 앞서 있다. 데이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밀러 박사. 우리가 점화에 성공했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의원님, 점화는 불을 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발전소는 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불 붙이는데 70년을 썼습니다. 하지만 불을 유지하는 기술은 아직 0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갔습니다. 불 유지하는 기술을 30년간 쌓았어요. 5만 개의 운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더 가깝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300조 원이 헛돈이라는 말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헛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점화 중심에서 운전 중심으로 한국과 협력해서 그들의 데이터를 배우고 우리도 운전 데이터를 쌓아야 합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숫자로 대답했습니다. 3,000시간 가동, 5만 개 데이터, 12년 대 20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을 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한 젊은 보좌관이 다가왔어요. 밀러 박사님. 네, 저 물리학 전공했어요. 핵융합에 관심 있었는데 희망이 안 보여서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오늘 증언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보좌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된다는 거잖아요.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희망이 있어요. 의사당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에밀리의 학교 강당. 과학 프로젝트 발표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았어요.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딸이잖아. 무대에 에밀리가 올라왔습니다.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점화의 함정 해경합의 진짜 목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에밀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밀러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핵융합이에요. 화면에 태양 사진이 떴습니다.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인류는 70년간 이걸 지구에서 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화면. 미국 NIF 사진. 미국은 세계 최초로 점화에 성공했어요.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왔죠. 엄청난 성과예요. 에밀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바뀌었어요. 전기 생산량 0. 점화에 성공했지만 전기는 단 1와트도 못 만들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에밀리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퍼즐 그림이 떴어요. 100조각짜리 퍼즐. 발전소를 만드는 건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100조각이 필요해요. 미국은 가장 어려운 한 조각, 점화에 집중했어요. 성공했죠. 하지만 나머지 99조각은 아직이에요. 다음 화면. 한국 KSTAR 사진. 한국은 다르게 했어요. 99조각을 먼저 맞추고 있어요. 점화는 아직이지만 플라스마를 100초 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1년에 3000시간을 가동해요. 5만 개의 운전 데이터가 있어요. 에밀리가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발전소에 더 가까울까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미국 상용화 20년 후, 한국 상용화 12년 후, 한국이 8년 더 빨라요. 점화 없이도요. 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결론.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에밀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미국의 목표는 점화였어요. 한국의 목표는 전기였어요. 같은 핵융합인데 목표가 다르니까 결과도 달랐어요. 에밀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빠는 미국 에너지부 과학자예요. 30년간 점화를 목표로 일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생각이 바뀌셨대요. 틀린 걸 인정하는 게 진짜 과학자라고 하셨어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런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틀리면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과학자요.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요, 여보. 에밀리가 잘한 거지. 발표회가 끝나고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에밀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정말요? 네.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어요. 12살이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하다니. 저는 에밀리를 안아줬습니다. 자랑스러워, 에밀리. 아빠가 한국 가서 알려줬잖아. 나는 정리만 한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질문했잖아. 무슨 질문? 점화에 성공했으면 전기 나와?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그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 질문이 아빠를 바꿨어. 저는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미국 에너지부는 핵융합 정책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운전 안정성 우선 정책이 도입됐어요. 한국과의 기술협력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젊은 연구자 47명이 한국 KSTAR에서 연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요? 저는 에너지부 수석과학고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자발적으로요. 새로운 역할을 맡았어요. 미국 한국 핵융합 협력 TF 자문위원. 일주일에 2번 화상회의로 한국 연구진과 대화합니다. 박 박사, 김 박사, 이 박사. 그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에밀리요? 에밀리는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과학 영재반에 들어갔어요. 장래 희망이 바뀌었대요. 핵융합 엔지니어가 될 거야.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어느 날 저녁, 에밀리와 함께 뒷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빠. 응.
저 별들 다 태양이지? 응. 핵융합으로 빛나는 거야.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 지구에서?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만들 수 있어. 언제? 내가 어른이 되면. 아마 그때쯤.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야겠네. 그래. 내가 만들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간 저는 저만만 바라봤습니다. 불을 붙이는 것.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전기를 만드는 것.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한국은 그걸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발표 없이, 세계적인 뉴스 없이, 그냥 매일매일 데이터를 쌓으면서. 그래서 조용했던 겁니다. 이미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응. 아빠가 틀렸었어. 알아. 근데 내 덕분에 알게 됐어. 뭘? 진짜 목표가 뭔지.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짜 목표가 뭔데? 저는 하늘의 별을 가리켰습니다. 저 빛을 지구로 가져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멋있다. 그렇지? 응. 나도 그거 할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미국 에너지부 과학자가 한국 KSTAR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화려한 발표 없이 묵묵히 준비한 한국. 점화보다 전기를, 성과보다 실력을 택한 선택이 결국 8년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자신감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